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휴직을 하게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베러미라이프 80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 운영자 베러미라이프입니다. 아직 닉네임을 정하지 못해서 일단 채널명으로 인사를 했고요. 이게 아마 저의 첫 롱폼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주제는 휴직입니다. 이유는 제가 휴직을 했기 때문인데요. 베러미라이프라는 말 그대로 내 생을 좀 더, 인생을 좀 더 즐겁고 발전시키고 뭔가 나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채널을 만들었고,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휴직도 했고요. 직장 생활은 16년 했습니다. 2009년도 한 4월 달쯤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16년 근무를 했고, 16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휴직이나 뭐 병가로 쉬어본 적은 없고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면은 저처럼 휴직을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자 직장인이라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위에 선배님들이나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래의 직장인분들, 그 세대의 직장인분들은 뭐 더더욱 그랬을 거고요.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보고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가능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 근무 패턴과 그런 일들이 아이와의 시간을 더 멀게 만드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하니까 그 아이 스케줄에 또 제 스케줄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서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더 이상 나이가 들기 전에 휴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저를 위한 시간도 좀 필요했어요. 16년 동안 근무를 했다라는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랑은 아닌데, 나도 조금은 쉬고 싶다. 물론 이제 육아라는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육아라는 핑계로 나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옛날에는 40 중반이면은 은퇴를 할 수 있겠다, 뭐 은퇴를 해야지, 뭐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40 중반이 돼 보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40대 중반에 은퇴한다는 건 정말 경제적으로 독립이 될 만큼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투자를 잘해서 이런 자산이나 부동산 소득이 나의 생활을 뒷받침해 줄 때나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직장인으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첫날 기분은 덤덤했어요.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그냥 마치 회사에서 퇴근하고 그 다음날부터 쉬는데, 원래 쉬는 날이었으니까 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이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 월요일이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휴직을 했으니까 한 주 동안 이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가족과 함께 다녀왔는데, 뭐 그냥 연차 붙여서 휴직이 아니라 연차 붙여서 제주도 여행 다녀오고 하잖아요. 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휴직이라는 기분보다는 그냥 연차 내고 여행 다녀왔다라는 느낌이 있지, 휴직을 했구나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영상 찍으니까 내가 휴직을 했구나라는 걸 그냥 인지하는 정도? 이런 느낌이네요. 회사 생각은 많이 나죠. 이게 진짜 한국에서 직장인으로서, 한국이 아니라 뭐 어느 나라에 가든지 직장인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회사라는 시스템의 일부분이었던 사람이 16년 동안 그 일부분이었던 사람이 회사 밖에, 시스템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물에서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회사 메일도 차단되고 접속도 못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회사 메일도 차단되고
뭐 따로 전화 오는 것도 없고 연락 오는 뭐 직장 동료도 없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직장 동료는 있지만 갑자기 소외된 느낌. 근데 이 소외란 느낌보다는 은퇴했다라는 느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45세 때쯤 은퇴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은퇴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냥 회사와의 단절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처음 육아휴직을 고민했을 때 아이와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은퇴했을 때 어떤 삶을 살까. 왜냐면 소득도 줄고 뭐 연락도 끊기겠고 시간은 많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 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있죠.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 반까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각각 썼을 때.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썼기 때문에. 급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용복지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한 달 후부터 이제 금액을 직접 받을 수가 있는데 매달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250만 원이 나오고요. 최대 250만 원이 나오고 4개월서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 원, 그리고 7개월서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5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아는 직장 동료가 휴직을 했을 때는 최대 150만 원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좀 타격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개정이 돼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액이 증액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올해 1월 달에 휴직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1월 달, 2월 달에. 저도 물론 2월 달 말에 했지만 거의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휴직자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휴직자가 많이 나왔어요. 뭐 첫 달에 한 18명, 두 번째 달에도 한 18명. 근데 복직자는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뭐 부족한 인력은 회사에서 알아서 충원하겠죠. 그리고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윤석열 나이로 바뀌면서 이 나이에 대한 개념이 참 없어졌어요. 저도 참.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기 직전까지, 마지노선이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기 직전까지라고 하던데, 뭐 예를 들면 3월 1일 날부터 3학년 학기가 시작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2월 28일까지 휴직계를 내면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휴직계를 낼 때는 뭐 회사의 규정도 있으니까 뭐 한 달 전에 낸다든지 보름 전에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해서 내시는 게 좋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제 회사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잘 운영하게끔 서로 고려를 해야 되니까 한 달 전에 제출을 하고, 뭐 대부분의 회사가 아마 요즘에는 법정으로 지원되는 그런 휴직이기 때문에 다들 인정해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터프한 회사라도 그런 부분은 이제는 좀 줄지 않았나 싶어요. 뭐 저희 회사가 좀 더 부드러운 걸 수도 있고요. 육아휴직 중에서 회사에서 연락 온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연락 온 경우는 없었고, 물론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인사이동이나 뭐 인사 발령이나 뭐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친구들을 통해서, 회사 지인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신경을 쓰고 싶진 않은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언젠가는이 아니지, 이 휴직 기간이 끝나는 때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회사에 그런 바뀐 부분이 있으면 알고 있어야지 미리 대응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솔직히 그냥 궁금하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나?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긴 해요. 뭐 나는 뭐 일개 그냥 직장인이니까, 나는 그냥 회사의 톱니바퀴 중 하나니까. 이 톱니바퀴라는 것을 자각하고 빨리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시스템화라고 하던데,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회사를 만드는 것도 좋고, 시스템을 벗어나서 거대한 톱니바퀴로 성장하는 것도 좋고, 이런 부분은 휴직할 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기엔 너무 늦으니까. 육아휴직 중에 하고 싶었던 일은 모르겠어요. 휴직의 목적이 사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저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지친 부분도 있었고, 또 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시간이 남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쉰다, 나를 위해서 쉰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봤지 어떻게 할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휴직 타이밍이 아이가 방학인 경우에는 아이가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몇 달 전에 최소한 반년 전에라도 어디로 가서 방학 기간에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계획을 짜놓다든지, 아니면 한 달 살이를 하든 3달 살이를 하든 1년 살이를 한다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계획을 미리 짜놔야 되는데, 이게 아이 스케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있고 일정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시간을 낸다고 해서 조율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시 좀 샜는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늦잠 자보고 이렇게 기록 남긴 영상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운동 좀 열심히 해서 몸도 좀 만들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베러미 라이프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 채널 활성화도 시키면 좋고,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의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을 그렇게 말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리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막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대신에 대부분의 육아휴직은 여자 동료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고, 남자 동료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저처럼 짧게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길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자유롭게 쓰는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저 같은 경험을 한 직장인들이 많아질수록 회사의 남자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 기분을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제 동료가 먼저 휴직을 하고 나서 복직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빨리 간다. 그리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울증에 걸린다. 아팠던 병이 다시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더 오래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길게 할까라는 생각을 그때쯤 가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방학 시작할 때는 아직 며칠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방학이 끝날 때쯤 돼서 내일 계약한다고 하면 정말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희 아들이 요즘에 그렇습니다. 정말 학교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복귀했을 때의 첫날 느낌은 어떨까라는 질문도 있는데, 늘 했던 일이니까 무덤덤하겠죠. 그냥 하던 일 하는 거고, 하던 시스템에 맞춰서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고,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물론 그 사이에 바뀐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새로운 동료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동료와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테고. 근데 업무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금방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다른 아빠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일단 해보시는 게 어떨지 라는 생각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육아휴직을 한다고 저희 이제 모임하는 가정이 있어요. 모임하는 가정에서 한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길게 하면 2년, 그리고 짧게 한다면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저희 모임을 같이 하는 그런 가정들은 육아휴직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제 드디어 했네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막상 하게 됐을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데 하기 전에는 정말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급여 부분도 그렇고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미리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쉬워.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짜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휴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휴직을 하시고,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그냥 일단 휴직을 해보시라,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쉬었으면은 쉬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저처럼 이제 40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가 된다고 하면 퇴직 준비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50 넘어서부터 50 초중반만 되는 저희 선배들을 보면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리고 실제로 아시는 분이 근래 이제 정년퇴임도 하셨고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가 아니라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일을 하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 2달, 뭐 3달, 길게는 뭐 이 반년, 1년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으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되지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간도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육아휴직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추천이라고 말한 걸 봤을 땐 좋다는 얘기겠죠. 근데 당장은 제가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첫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이룰지 고민해보고, 짧게 고민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 스스로에게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